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학생 시민에서부터 참전 군인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전쟁에 반대했던 반전 평화의 논리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C. 라이트 밀즈라는 그 파워 엘리트라는 책을 쓴 미국의 사회학자, 그 사람에 따르면 이제 미국의 파워 엘리트들은 군산복합체, 안보관료 이런 사람들인데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파워 엘리트가 결정한다 라고 이미 한 60년 전 이전에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가인 존 비어샤이머 교수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는 사실은 국민 여론이 관여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냥 상층부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베트남 전쟁도 그런 식으로 미국의 상층 지배 엘리트들이 결정했지만 1965년부터 그야말로 가열찬 학생 시민들로부터 지식인, 의회 내, 군부 내, 심지어 베트남 참전 군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 미국은 건국 이래 최초의 패배를 당하죠. 그리고 미국의 군사주의가 파탄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다 아시겠지만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에 그 베트남 전쟁을 추동했던 군사주의는 80년대 이후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9.11 이후의 대중동 전쟁이나 또는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의 마이단 쿠데타 이후의 대러시아 전쟁에서도 똑같이 미국의 군사주의, 전쟁의 논리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 전쟁에 반대했던 미국 내 양심 세력 또는 비판 세력, 반전 평화 세력의 그 논리, 미국이 왜 대외 군사 개입을 중단해야 하는가, 그 논리들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런 그 반전 평화의 논리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펼쳤던 몇 분들의 그 논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미국 상원의 외교통이었던 윌리엄 풀브라이트 상원의원과 미국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던 데이비드 슈프이라는 사람의 반전 평화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미국 흑인 민권운동의 지도자이자던 마틴 루서 킹의 반전 논리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윌리엄 풀브라이트라는 사람은 클린턴 대통령을 배출한 아칸사주 출신의 상원의원으로 1959년부터 1974년까지 상원 외교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 의회에서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이 1966년도,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이 65년도에 북폭을 감행하고 지상군을 대거 참여시키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군사 개입한 그 다음 해 1966년도에 권력의 오만이라는 책을 냅니다. 이 책을 낸 이유에 대해서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은 미국이 현재 세계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세계에 대해 선한 의도를 갖고 있으며 미국의 막강한 힘으로 세계를 미국의 의도대로 개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는 선의와 무한한 것처럼 보이는 권력이 결합할 경우에는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는 뭐냐면 현실 감각의 결여 또는 자기 환상이다. 즉 객관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못한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냐 하면 풀브라이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어디까지가 자신의 능력 안의 과제이고 어디부터가 능력 밖의 과제인지를 헤아리는 능력을 상실했다. 풀브라이트 의원이 보기에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세계에 대해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좋다. 나는 그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선한 의도를 실제로 현실로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풀브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베트남이라는 작은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혼란이 일상인 나라인데 그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 패배 의지가 만연한 베트남 병사들에게 투쟁 의지를 심어주며, 남베트남 병사들이죠.
민주주의 전통이 없는 나라에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부패가 생활의 방식인 나라에 정직한 정부를 세운다는 것이 미국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즉, 안정적이고 투쟁적이며 민주적이고 정직한 정부를 세우는 게 미국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 잘못을 사실은 9.11 이후에 이라크와 아프간에서도 똑같이 미국은 반복하고 있죠. 사실은 미국 지배 엘리트의 본심은 공산주의 팽창을 막고 미국의 세계 지배를 관철하는 거였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풀브라이트 의원이 거기까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풀브라이트 의원이 보기에 워싱턴의 권력자들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베트남에다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겠다면서 어마어마한 폭력을 초래했다. 그리고 스스로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신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신의 심부름꾼이라는 자들이 이토록 엄청난 폭력을 세계에 초래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신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신념, 즉 군사주의 또는 워싱턴 룰이죠. 군사적 힘으로 세계를 바꾸겠다. 미국의 이미지대로. 자신들의 신념을 맹신하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신조를 실천에 옮긴다. 그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며 특정한 신념 또는 이데올로기의 화신이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 즉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폭력의 그 참혹함을 돌아보려 하지 않는다. 맥나마라 장관 같은 사람은 나중에 그걸 보다가 결국은 잘렸죠. 존슨 대통령에게. 그러면서 풀브라이트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에 이식시키려고 애쓰는 대신에 미국 자체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편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다른 나라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국내 상황의 개선에 쓰일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미국이 보다 나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그래서 전 세계의 자유사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모범 사례를 제공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대외 정책에 지나치게 집중하느라고 국내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2005년도에 루이지애나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태풍이 불었을 때 미국의 저수지가 무너지면서 엄청난 인명재산 피해가 났어요. 근데 그 저수지가 100년 이상 된 거랍니다. 그걸 못 고치고 있어요. 왜? 이라크랑 아프간 전쟁에 돈을 쓴 거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외국에 계속 간섭하려고 그래요. 말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전파인데 실은 외국에 대한 미국 금권 또는 미국 자본의 지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이 말한 것은 이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1953년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철의 십자가라는 연설을 통해서 이 군사 무기를 개발하느라 쓰는 엄청난 돈들이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국민들의 복지에 쓸 수 있다. 이거를 줄여보자 라고 얘기했고 퇴임 직전에는 군산 복합체 연설을 통해서 영구적 군수산업과 영구적 상비군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 군수산업체가 미국을 계속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은 이 권력의 오만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작 국민의 필요는 외면한 채 특정한 이념에 따라서 세계적 성전에 매진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건강하지도 않다. 장기적으로 효율적 대외 정책은 국내 사회의 건강함에 좌우된다. 국내가 우선 자유스러워야 된다. 국내가 자유스럽고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된다. 그것이 보다 건강한 대정책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전쟁과 달리 이번 베트남 전쟁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이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 미국 젊은이들만이 남베트남의 자유를 전파하겠다며 죽어나가고 있다. 한국 전쟁의 경우에는 그것이 옳든 그렇든 그것은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유엔이
북한의 침략 행위라고 규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16개 나라가 유엔 사령부의 기치 아래 참전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경우에는 미국 빼놓고 참전한 군대는 5개 나라인데 그게 한국,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예요. 호주와 뉴질랜드는 같은 앵글로색슨계니까 전투병보다는 뭐 의장대 같은 그냥 상징적으로 보낸 것이고, 필리핀과 태국도 그렇게 많이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약 연인원 30만 명 정도로 보냈죠. 그래서 뭐 5천 명 가까이가 전사했고, 그러나 이것이 자유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대단히 많은 월급, 그다음에 군사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참전했기 때문에 용병이라는 평가를 들었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한국군의 참전을 용병이라고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장 미국과 이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참여 안 했어요. 영국은 이미 54년도에 제네바 협약을 미국이 깰 때부터 그거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고, 프랑스도 제네바 협약을 지켜야지 그걸 안 지키고 남베트남에 분단 정부를 세우는 건 어렵다. 그래서 이미 64년도에는 드골 대통령이 공산중국과 수교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젊은이들만이 불가능한 과제에 지금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국내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68년도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고 오히려 베트남의 민족주의자들, 호치민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를 응원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다는 것이 좋은 나라의 표상이 아니다. 또 호전적이라는 것, 즉 군사력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게 강하다, 그 나라가 강하다, 또는 자기 사회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그 표지가 아니라 오히려 약하다, 스스로 약하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자기 불신의 증거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희망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 당시 지구상 최대의 강력한 국가였던 미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희망할 수 있는 최대치는 조금 더 나은 문명하다는 세상을 위해서, 조금 더 만족스럽고 조금 더 평화스러운 세상을 위해서 아주 작은 구체적 진척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역사의 복잡성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군사력으로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자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미국의 군사주의에 대해서 또 하나 비판한 사람이 데이빗 슈프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제는 별로 스매들리 버틀러 장군과 같은 이제 반전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알려져 있지 않죠. 이분은 스매들리 버틀러와 똑같이 해병 출신이에요.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1959년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서 선배들을 제치고 해병대 사령관이 됐고 1963년까지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니까 사실은 군 고위직이죠. 그러니까 퇴역하고 나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이고 본격적으로 비판합니다. 요즘 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우선 이 데이빗 슈프 장군은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그 맥스웰 테일러가 제시한 이른바 유연 대응 전략이란 걸 내세워서 그 육군을 통해서 무슨 제3세계 국가의 작은 전쟁들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서 베트남의 군사 계획을 야금야금 키워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했다고 합니다. 이 슈프 장군이 보기에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화끈하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야금야금 군사 개입을 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 65년도에 존슨 행정부가 베트남 군사 개입을 본격화하고 사실상 미국의 전쟁으로 만든 이후 1966년도, 그러니까 풀브라이트 상원이 권력의 오만이라는 책을 낼 바로 그 당시쯤 되겠죠. 5월 달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학생들한테 강연을 하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의 근본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박합니다. 미국이 인류 구원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이거 웃기는 소리다. 우리나라 잘하면 됐지 무슨 인류 구원이냐. 그러면서 존슨 행정부가 잘못된 전제하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전쟁을 강요하고 있다. 태평양 넘어 1만 3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거 웃기는 일이다. 이것은 이미 1930년대 스매들리 버틀러 장군이 말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에 있기 때문에 외적이 침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이 나갈 필요가 없다. 우리 미국의 안보와 미국인의 안전을 위해서
미군이 밖에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데이비드 슈 장군은 베트남이 아니라 동남아 전체라고 하더라도 미국 병사 단 한 명의 목숨을 바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미노 이론? 이거 뻥이다.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베트남의 운명? 우리가 남베트남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준다고? 웃기지 마라. 베트남의 운명은 베트남인들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 그게 민족 자결 아니냐? 윌슨 대통령이 말했던 거. 억눌리고 착취당한 사람들로 가득 찬 이 나라. 베트남에서 미국이 손을 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들의 해결책을 찾을 거다. 미국이 만든 청사진을 그들의 목구멍에 억지로 구겨넣으려 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혁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도록 해라. 왜 우리가 저 멀리 떨어진 남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주겠다며 이런 무리를 하고 있는가. 이 데이비드 슈업은 굉장히 노골적이고 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미국 육군 내에 명망이 있는 장군들, 예컨대 메가더에 이어서 한국 전쟁을 지휘했던 매튜 리치웨이 장군이나 제임스 가빈이라고 이제 그 유럽 전쟁에 참여했던 분인데 이런 분들도 존슨 행정부의 베트남 전쟁에 반대했다고 그래요. 대체로 이제 원로 장군들이니까 점잖게 얘기했죠. 그러나 데이비드 슈업 사령관은 아주 노골적이고 거세게 반박을 한 겁니다. 1968년 1월 31일 떼뜨 공세가 나고 나서 베트남 전쟁이 생각대로 안 돌아가네 하다 보니까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풀브라이트 상원위원 외교위원장이죠. 이때 데이비드 슈업 장군이 청문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과업들이 줄줄이 있다.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버마, 필리핀, 남한 이 나라들 이거 어떡할 거냐. 베트남 전쟁이라는 거는 제한적 목표, 즉 남베트남의 공산화 방지라는 제한적 목표를 위해서 미국이 무제한적 의무를 지고 그리고 병력이나 군사물자, 현장 비용 등 무제한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지속 불가능한 과업이다. 빨리 손 떼야 된다. 이거 미국 망한다 이러다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969년 4월 그러니까 사실은 68년 3월 달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슨 대통령이 북폭을 중지하고 평화협상을 개시하고 자신은 재선 출마를 포기했다고 했을 때 1년 내에 끝났어야 되는데 닉슨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또 전쟁을 연장시키죠. 이때 69년 4월 달에 아틀랜틱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그 제목이 미국의 새로운 군사주의입니다. 그러면서 딱 이 데이비드 슈업 장군은 미국은 이제 군사주의적 침략자가 됐다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베트남이라는 군사적 정치적 늪에 빠진 궁극적 원인은 뭐냐? 호전적이며 맹목적 애국주의에 젖어 있는 퇴역 군인 단체들, 전쟁 특수로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방위산업체들, 조작된 이미지에 의해 전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중들, 짭짤한 후원금을 받으며 국방부에 참신한 군사주의 논리를 제공하는 이른바 싱크탱크들, 그리고 전쟁을 통해 군 조직과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군사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전쟁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미국 대중들을 군사주의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공산주의가 침략해온다. 공산주의의 위협이다. 라고 내세우기만 하면 미국은 그냥 군사주의로 끌려간다. 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 풀브라이트나 데이비드 슈업의 이 미국의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다시 새로운 군사주의에 나서죠. 결국은 이러한 그 시민, 학생, 점령 군인들의 반대 운동으로 베트남 전쟁을 끝냈지만 군사주의는 계속된 거죠. 근데 지금 이 풀브라이트나 데이비드 슈업은 말하자면 이제 제도권 인사죠. 제도권 내부의 인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미국의 군사주의를 반박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후 80년대 이후에 비하면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그나마 미국이 나름대로 정직함, 특히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상황에 대해서 정직함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미국 제도권 내 정부라든가 학계에 이른바 있는 그 제도권 인사들이 이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전쟁을 비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말하자면 미국의 군사주의가 갖는 어떤 모순, 그런 근본적 모순을 가장 크게, 가장 포괄적이고 근원적으로 비판한 것은 흑인 민권운동가의 지도자였던 마틴 루서 킹입니다. 이 사람이 1967년 4월 달에 베트남을 넘어서라는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의 요지는 뭐냐면 이것은 단순한 군사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체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이 스스로 자처하는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가 되려 하면 여기서 드러난 군사주의, 물질주의, 인종주의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